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더 지치십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약속 하나 잡는 것도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괜히 나갔다는 생각부터 들지 않으십니까? 이 나이에 왜 이렇게까지 사람한테 맞춰야 하지? 이제는 나 좀 편해지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인생의 아주 정상적인 지점에 와 계신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안에서 역할을 했고, 직장에서는 책임을 다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당연했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대화가 깊어지기보다는 반복되고, 웃고 있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외로워져서도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관계를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불편한 모임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하고 마음에 없는 웃음을 지으며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숨쉬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민함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충분히 사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감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은퇴 이후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바로 억지로 유지했던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외로워집니다. 말은 오가지만 진심은 오가지 않고 웃음은 있지만 편안함은 없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노년기의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온다고 합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 중에서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관계는 몇 개나 되십니까? 반대로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후회가 남는 관계는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겠다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귀한 자원을 아무 관계에나 쓸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줄인 자리에 혼자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때 비로소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요. 혼자 사는 법은 고립의 기술이 아니라 자립의 기술입니다. 혼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능력, 외부 자극 없이도 평온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이런 힘이 생기면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60대 이후에 꼭 남겨야 할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편안했는지, 억지로 참지는 않았는지, 나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마음이 다치지 않았고 괜히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은 40살의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어 무려 18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나고 인간관계에서 단절되고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바로 그 시간 동안 가장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줄타기도, 권력자들의 눈치도, 형식적인 관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모두 그 외로운 시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이 말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삶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가져도 품위를 잃지 않고 많이 가져도 탐욕스럽지 않은 삶을 뜻합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줄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명예를 잃었지만 비루하지 않았으며 권력에서 멀어졌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곧 외로움은 아니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불행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진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동안 정말 소중한 몇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 제자들과 나눈 학문적 대화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들은 수십 명, 수백 명과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빼앗길 때 더 외롭습니다. 수십 명과 얕게 연결되어 있을 때보다 몇 명과 깊게 연결되어 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덜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를 때, 평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찾아옵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다녔던 등산 모임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걱정도 됐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 너무 홀가분하더랍니다. 이제는 토요일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혼자 동네를 산책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걷고 싶은 만큼만 걷다가 돌아옵니다. 그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명절 모임을 줄였다고 합니다.
친척들 다 모이는 큰 모임 말고 정말 보고 싶은 몇 명하고만 따로 만난다고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자기도 부담스러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빠지면 사람들이 섭섭해할 거라고, 내가 안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바쁩니다. 관계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처럼 관계도 줄이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생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소중한 관계도 있지만 솔직히 그저 형식적으로 유지해온 관계도 많습니다. 그 형식적인 관계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는지 돌아보십시오. 억지로 웃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을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이후의 삶은 더하기의 인생이 아니라 빼기의 인생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집을 정리하듯이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래된 물건 중에도 버려야 할 게 있듯이 오래된 관계 중에도 내려놓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할 때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평화를 위해 선택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완전히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는 게 꼭 많은 사람과 자주 만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가족 몇 명, 그리고 나 자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관계망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의무감 없이 진심으로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관계,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 편하게 침묵해도 괜찮은 관계,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느꼈던 자유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권력자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형식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영화를 봐도 괜찮습니다. 혼자 걸어도, 혼자 차를 마셔도, 혼자 생각에 잠겨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혼자 여행을 다녀오셨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다고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답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색하고 쑥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었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사람,
외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편하게 혼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요.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충만함을 느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연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쁜 일정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고 자기 자신은 늘 뒤로 미뤄왔으니까요. 나를 챙기면 이기적이라고 느껴지고 나를 위하면 죄책감이 들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것을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찾는 거라는 것을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곤한데 어떻게 남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보는 것,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놓는 것,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혼자라도 가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관계에 쓰던 에너지를 진심 어린 관계에 쏟는 겁니다.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5명과 깊게 아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느라 바쁜 것보다 가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선택을 해도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만 유지해도 됩니다. 어떤 분은 걱정하십니다. 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유지해온 관계들이 정말 위급할 때 도움이 될까요? 진짜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몇 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나 혼자서도 괜찮다는 자신감,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자산입니다. 정약용은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했습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되 외롭지 않고 많되 피곤하지 않은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적고 깊은 관계와 많고 얕은 관계 중 하나를요. 60대 이후에는 적고 깊은 관계가 답입니다. 몇 명이지만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자주 만나지는 않아도 만나면 편안한 사람,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 서너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쓰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 살게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하고 밥을 혼자 먹는 게 서글프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됐다고요. 평생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는데 이제야 나 자신으로 산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쉽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 맞춰줄 필요 없고 그냥 나로 살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모든 분이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더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냐 함께냐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냐 아니냐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불필요한 관계, 형식적인 관계,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이 가꿔야 합니다. 마음 맞는 친구와는 더 자주, 더 깊이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는 더 진솔하게,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인생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과정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불행이 아니라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는 타인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오직 날 위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시간이 나답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우였습니다.